안녕하십니까. 입양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60페이지 공기조와 부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계산에 앞서서 부하가 뭔지 우선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공기조와의 부하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 냉방부하. 냉방부하 나왔으니까 그럼 한 개는 뭐? 아하, 난방부하.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냉방부와 난방부와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자, 그러면 냉방부와는 계절이 언제겠어요? 냉방하는 계절. 당연히 여름이겠죠, 여름. 여름. 그 다음 난방부와는 겨울일 거고. 자, 그렇다면 냉방부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방부하, 부하라는 단어는 냉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하라는 거를 이유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난방부하도 난방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냉방부하, 냉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름철에 냉방 왜 합니까? 여름철에 날 더우니까. 날 더우니까 온도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뭐 일할 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냉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냉방하는 이유 뭐다?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뜨거우니까 즉 이 뜨거운 열기들이 뭐예요? 냉방 부하가 되는 거예요. 냉방 부하. 그럼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실내가 있다. 실내에 요 실내가 있고, 그리고 실내에는 창문도 달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햇빛이 비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 형광등이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쳤을 때 실내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냉방부하라 하면 뜨거운 열기라고 했으니까 실내에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 사람 몸에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죠. 냉방부하예요. 그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비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벽에 열을 전달시키고 열이 또 통과되죠. 열이 통과돼서 대류현상에 의해서 실내가 또 더워져. 그럼 뭐예요? 이것도 햇빛도 이제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냉방부하가 되는 거죠. 그 창문에 비치는 열기, 창문을 통과하는 열기,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냉방부하. 그 형광등, 기계에서 나는 열량. 형광등 아니면 뭐 컴퓨터 본체 열기 엄청 많이 나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냉방부하에 속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냉방부하는 뜨거운 열기니까 반대로 난방부하는 뭐예요? 난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난방부하라는 거는 반대죠. 차가운 열기. 열기라고 하긴 좀 이상한가요? 그래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차가운 열기, 차가운 것들. 뭔가 실내를 차갑게 만드는 것들. 실내를 차갑게 만드는 요인은 뭐겠어요? 겨울이니까. 겨울철 실내 온도는 어떻게 돼? 실내 온도는 겨울철에 낮아요. 실내 온도는 어떻게 돼요? 실내 온도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실내 온도가 높죠. 그러면 열의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겨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실내의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요. 즉 손실된단 말이에요. 차가운 열기가 들어올 순 없죠.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그 겨울철에는 열이 바깥으로 손실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시켜 주기 위해서 난방을 하는 개념이에요. 난방을 하는 개념. 자, 아시겠죠? 즉 차가운 열기, 실외의 차가운 열기 때문에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빠지니까 그 빠진 열기만큼 난방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인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부하라는 거는 차가운 열기가 되는구나. 겨울철 차가운 열기. 뭐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냉방부하, 난방부하. 냉방부하라는 거는 뜨거운 열기를 얘기하는 거고, 난방부하라는 거는 차가운 열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하에 분류해가지고 냉방부하, 난방부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냉방부하. 냉각 감습하는 열 및 수분의 양을 냉방부하라 한다. 그래서 냉각 감습 줄 거 주세요. 여름철에 에어컨 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온도도 내려가지만 자연스럽게
그 감습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냉각과 감습은 따라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냉각, 감습 줄 거 주시면 되고, 난방부하는 가열 가습하는 양을 난방부하라 한다 해서 가열 가습 줄 거 주시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냉방시 줄 거 주시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냉방시에는 실내의 온도 습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줄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실내에서 발생되는 열량과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여름철엔 그렇죠.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서 포화 온도도 같이 높아지니까 습도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냉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감습도 시켜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실내에서 발생되는 열량과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줄 거 주시고, 그 밑에 난방시 줄 거 주시고, 난방시에는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과 수분을 보충해줘야 된다.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과 수분을 보충해줘야 된다. 왜? 겨울철에는 춥기도 하지만 건조하기도 해요. 그죠? 겨울철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수분도 공급해주는 작업까지 해가지고 통으로 해가지고 뭐다? 난방부하다. 가열도 해줘야 되고 가습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습공기 선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습공기 선도가 있을 때 냉각을 하게 되면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습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습이 됩니다. 그죠? 제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냉각 감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열은 어떻게 돼요? 가열이라는 건 현열 교환이에요. 가열이라는 거는 항상 현열 교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습기 또는 뭐 에어와셔를 이용해 가지고 요 상태에서 가습을 한번 요렇게 해주죠. 순환수 분무하게 되면 요렇게 되고, 온수 분무하면 요렇게 되고, 그리고 증기 가습하면 요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가열과 가습을 같이 해줘야 된다. 요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손실되는 열량과 수분을 보충한다. 왜?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높고 실외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바깥으로 열이 계속 빠져나가죠. 손실된다 이거예요. 그게 또 뭐라 했어요? 그게 난방부하니까 그거를 보충해주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여름철에는 바깥의 온도가 높으니까 바깥의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거를 이제 온도를 냉각시켜주는 게 냉각부하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냉방부하 이제 나오죠. 냉방부하 발생 원인 나와 있는데 별표 3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냉방부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봅시다. 냉방부하. 냉방부하의 발생 원인에서 실내 취득 열량 돼 있는데, 뭐 우선은 하나 그려봅시다. 실내라고 쳤을 때 집입니다. 집. 집이라고 쳤을 때 집에 뭐 지붕이 요렇게 있을 거고, 자, 요렇게 집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창문을 제가 요렇게 그리진 않을게요. 요렇게 그리진 않고 그냥 요거를 창문 표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요게 창문,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지붕, 그리고 실내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기기가 안에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냉장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 기기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햇빛이 이쪽에 창문 쪽에서 비친다 라고 칩시다. 이렇게 햇빛이 비친다 라고 칩시다. 자, 그럼 실내 취득 열량 한번 볼게요. 기억에 보시면은 벽체로부터의 취득 열량에서 현열돼 있는데, 벽체로부터의 취득 열량이라는 거는 이쪽은 창문이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이 이만큼 두꺼울 수도 있고 뭐 얇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벽이 한 층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확대해 보면 한 3가지 층으로 돼 있다. 그럼 벽돌, 콘크리트, 벽돌, 스티로폼, 콘크리트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실외에서 이제 여름철 실외 온도는 어떻게? 높잖아요. 그 열이 벽에 닿아가지고 벽에서 전달돼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실내로 들어온단 말이야. 즉
여름철 뜨거운 열기가 벽체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열 전도랑 전달이 합쳐진 통과잖아요. 통과인데 얘는 수분이 존재해 안 해요? 수분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벽체로 통해서 들어온 열량은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벽체로부터 들어온 양. 잡열이라는 건 뭐였어요? 수분이 포함된 열기를 잡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체로부터 통과한 열량은 냉방 부하지만 현열에 속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랑 전달밖에 없으니까. 통과해서 실외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왔다. 뜨거운 공기가. 그러면 그 공기 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잡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벽체로 통하는 열량. 얘는 전도, 전달이기 때문에 현열이다. 확실하게 딱 개념 박아두세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유리로부터 취득된 열량. 자, 요거는 현열돼 있고 일사대류돼 있는데, 자, 유리 창문. 자, 요거. 창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창문을 꽉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꽉 닫아놓은 상태면은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딱 전달, 전도, 그 다음에 다시 전달이니까 통과란 말이에요. 열통과. 열통과라는 거는 그냥 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외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실외 공기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실외 공기 수분 엄청 많죠. 그거는 잡열인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의 열 전도, 열 전달, 냉방 부하도 어떻게 현열이다. 유리를 통한 냉방 부하도 현열이다. 그 다음 디귿. 극간풍에 의한 발생 열량 돼 있는데 요거는 현열, 잡열 돼 있죠. 자, 극간풍이라는 거는요. 극간풍 다른 말로 틈새 바람이라고 돼요. 틈새 바람이라고 합니다. 요 틈새는 어디 존재할까? 요 틈새. 창문에 여러분들 창문 100% 막아놓지는 않죠. 보통 집에서. 그래서 창문 틈틈에 창문 틈새가 있단 말이야. 그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름철 실외의 공기가 요 수분을 포함한 공기가 요 창문의 틈을 비집고 실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 전도 전달이 아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잡열이 속해 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잡열에 속한다. 현열과 잡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극간풍이라는 건 틈새 바람. 창문의 틈 또는 문틈도 될 수 있겠죠. 일단 틈새로 들어오는 거를 극간풍이라고 합니다. 그 극간풍이라는 건 뭐다? 아, 얘는 현열과 잡열이 같이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리얼 보시면은 인체의 발생 열량 현열 잡열 돼 있는데, 자, 사람 몸에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미음 기구로부터 발생 열량 돼 있는데, 자, 기구 예를 들어 모니터다 이러면 현열이에요. 근데 가습기다 또는 뭐 냉장고다 이렇게 하면은 잡열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단적인 예로 가습기 생각해보세요. 가습기 내부에 물이 존재하잖아요. 그 물을 뿜음으로써 그 잡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기계 내부에 있는 잡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기구로부터의 발생 열량이기 때문에 요 기기가 요 기기라고 적으면 좀 헷갈리려나? 뒤쪽에 가면 기기의 열량 하면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구라고 다시 바꿔 적을게요. 기구의 열량 해가지고 기구 어떤 기구일지 모르는 거예요.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가습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기기를 통합해서 기구의 열량이기 때문에 실내에는 잡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기구의 열량은 뭐다? 현열과 잡열이다. 그냥 어려우면요 가습기 생각하세요. 가습기. 기구 열량 하면 가습기 생각해버려요. 가습기다. 가습기이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구로부터 발생된 열량은 현열과 잡열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기로부터 취득 열량 해가지고 요 기기로부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정정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기기는요 실외에 존재하는 겁니다. 실외에 존재하는 기기라 함은 AHU라 해서 공조기입니다. 공조기. 공기조화기를 제가 이렇게 약자로 이제 AHU라고 적을 거예요. 요 공기조화기랑 그리고 뭐 덕트, 실내로 공기조화된 공기를 치출시켜주는 덕트, 요런 것들이 뭐다? 기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조기 안에는 송풍기가 들었죠. 송풍기 뭡니까? 모터잖아. 모터기 때문에 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덕트도 공기를 이송시켜주는 기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기로부터의 취득 열량에서 송풍기에 의한 취득 열량, 송풍기는요 잡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송풍기는, 자 정리하세요. 송풍기는 공기만 안쪽으로 넣어주잖아요. 송풍기는 기기 열량이고 현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송풍기만 봤을 때는 물론 공기 조화하게 되면은 수분의 양도 달라질 수 있죠. 왜? 공기 조화기에는 에어와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송풍기 야만 봤을 때는 기기 열량이면서 현열이다. 잡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 그냥 개념 정리해버리세요. 문제 풀 때는 송풍기는 기기 열량이고 현열이다. 이렇게. 그 다음 덕트로부터 취득되는 열량. 덕트가 뭐다? 공기를 이송시켜주는 장치. 요거죠. 요거. 배관은 유체를 이송시켜주는 장치고 덕트는 공기를 이송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기기 열량에 속하면서 현열이다. 즉 송풍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리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송풍기랑 덕트는 기기 열량이면서 현열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의 밑에 내려가 보면 제열부하 나오죠. 제열기의 가열에 의한 취득 열량, 요거는 현열이다 돼 있는데 좀 지워버리고요. 자, 앞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공기조화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쿨링 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히터라고 해서 제열기가 있었어요. 제열기. 그 리히터 요 제열기는 왜 설치한다? 쿨링 코일만 가지고 식히다 보니까 장시간 식히다 보니까 실내의 쾌감도가 낮아졌다. 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열기에서 온도를 살짝 높여가지고 실내의 쾌감도가 딱 좋게끔 온도를 설정해서 실내로 넣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요게 제열기란 말이에요. 제열기. 하지만 잘 보세요. 냉방부하라는 건 뭐였어요? 냉방부하는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였단 말이야. 그럼 제열기도 뭐예요? 제열기도 냉방부하에 속하는구나. 왜? 열을 내는 장치잖아요. 열을 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냉방부하에 속한다. 요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열기는 현열에 속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외기부하. 외부에 있는 공기. 자, 외기 이렇게 들어오죠. 외기가 들어오는데 외부에 있는 공기는 수분이 있다 없다? 수분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현열 잡열이다. 이거는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외기는 무조건 현열과 잡열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 정리는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261페이지에 이제는 계산입니다. 냉방부하의 계산 해가지고 나옵니다. 냉방부하의 계산. 자, 26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벽체로부터의 취득 열량. 벽체 취득 열량. 자, 앞에서 제가 벽체에서 취득하는 열량은 현열이다 잡열이다 뭐였습니까? 현열이었죠. 현열. 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었죠. 외부에 있는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벽체에서 취득하는 열량은 자 QS라고 적을게요. 현열. QS다 이렇게 되는 거고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할까요? QW 돼 있네요. 월 해가지고 벽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자 요거는 현열이다. 그죠? 현열.
현열이다. 그리고 시계 보시면은 자, 햇빛을 받는 외벽 및 지붕 돼 있는데 자, 햇빛을 받는 거. 자, QW는 KFEDT, KFEDT, ETD, 예, ETD. 그리고 단위로는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열량, 즉 열량, 취득 열량. 부하가 전부 열량이겠죠.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의 열량, 그것들이 다 냉방 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은 딴 거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뭐였어요? Q는 K, F, 델타 T 이거였잖아요. 달라진 건 뭐예요? EDT, ETD. 자꾸 왜 EDT라고 그러지? 자, ETD라는 거는 뭐다? 상당 외기 온도차. 상당 외기 온도차. 이게 뭐냐면요. 여름철 외기 온도는 수시로 바뀌죠. 1, 2도씨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외기 온도차라 해가지고 대략적인 평균값을 도표에 나타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온도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햇빛을 받는 외벽 및 지붕일 경우 어디입니까? 어디? 그림으로 그려보면 햇빛을 받는 외벽이나 지붕 같으면 햇빛 여기서 내려찐다. 그럼 요 지붕, 요면, 요면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내려찐다. 그럼 요 벽면 요렇게 되겠죠. 뭐 물론 지붕은 전체가 될 수 있어요. 햇빛은 다 받으니까. 그래서 요쪽은 그늘지고 이쪽은 햇빛을 받는다. 그럼 이쪽 벽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ETD 상당 외기 온도차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칸막이 천장 바닥으로부터 취득 열량. 요거는요. 자, 칸막이라 하면은 뭐냐면 방이 요렇게 있습니다. 방이 요렇게 있고 지붕이 커다랗게 요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 방이 나눠져 있는 집들 많잖아요.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엄마 방, 여기는 동생 방, 여기는 아버지 방 해가지고 뭐 방이 3개 있다. 그러면 요 방마다 온도가 어떻게? 온도 1, 온도 2, 온도 3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의 열량을 구해라. T2 빼기 T1 또는 뭐 요 사이 열량을 구해라. T2 빼기 뭐 T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하는 게 뭐다? 칸막이 천장 바닥으로부터의 취득 열량. 그래서 요거는 QW는 K, F, 델타 T. 왜? 외기 온도, 외벽이 아니잖아요. 외벽은 상당 외기 온도로 구하는 거고, 실내의 내벽 또는 요 밑에 바닥은 뭘로 구해요? 그냥 온도차, 요 칸칸의 온도차, 그리고 밑에 요 그 땅에 온도도 있을 테니까 지열과 요 방 안의 온도차 요런 걸로 구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같은 식이에요. Q는 KF 델타 T라는 현열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현열을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현열 구하는 공식 크게 두 개였어요. Q는 GC 델타 T하고 Q는 KF 델타 T. 벽이 가운데 끼어 있을 때, 벽이 막혀 있을 때는 KF 델타 T로 구한다 라고 했죠. 왜? 열 통과율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지금 와서 요 식을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부하가 있느냐. 그 밑에 유리로부터의 일사에 관한 취득량. 자, 유리 부하네, 유리. 유리의 부하. 요게 2번이 될 거고. 자, 만약에 벽이 있고, 집이 요렇게 있고, 지붕이 요렇게 있고, 그리고 유리가 요렇게 있다. 유리라 하면은 뭐 창문이겠죠. 창문에 햇빛을 받아서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요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 뭐라고 돼 있나요? QGT는 K F 델타 T 델타 T 요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것도 뭡니까? 벽이랑 똑같아. 유리의 부하를 구하는 방법도 벽이랑 같단 말입니다. 왜? 요 햇빛이 비쳐서 요 위에 벽면이죠. 벽을 통과하는 거나 요 햇빛이 비쳐서 요 유리를 통과하는 거나 같다란 말이에요. 원리는 같아. 다만 유리의 두께 또는 유리의 재질에 따라서 열 통과율은 달라지겠죠. 두께도 달라질 수 있고 벽은 더 두꺼울 수도 있잖아요. 유리보다. 그러므로 열량은 바뀔 수 있지만 구하는 방법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왜? 얘도 현열이니까. 유리의 부하. 유리의 일사 열량도 결론은 현열이잖아요.
그러므로 Q는 KF 델타 T라는 공식으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62페이지에 보시면 유리로부터 1사 치등 열량에서 A, B, C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서 극간풍, 틈새 바람에 의한 취득 열량 나오죠. 자, 극간풍.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자, 3번. 극간풍. 틈새 바람. 틈새 바람. 자, 이 틈새 바람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요? 유리의 틈새, 문의 틈새, 요런 틈새로 들어온 외기의 공기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공기. 그 뜨거운 공기는 수분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뭐였어요?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현열 QS와 잡열 QL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밑에 보세요. 극간풍 구하는 공식 보시면은 QL은 QI라고 되어 있네요. 극간풍 QI는 결론은 뭐예요? QIS 더하기 QIL. QIS. 자, S가 현열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QIL이라고 했는데, 요 L이 뭡니까? 잡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현열 더하기 잡열이구나. 그게 뭐다? 아, 극간풍, 틈새 바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실외의 공기가 들어왔잖아요. 실외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럼 두 가지를 더해주면 결론은 뭐야? 극간풍의 열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QIS. 자, 요거 QIS는 구하는 공식 보니까 0.24 G T0 T1 TR 요렇게 돼 있네요. TO겠네요. TO TR. 결론 뭐예요? GC 델타 T잖아. 요 G랑 C랑 위치만 바꿔놓은 거죠. C는 뭐, 요 0.24는 뭡니까? 공기의 비열 0.24구나. 즉 GC 델타 T. 얘가 뭐예요? 현열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열 구하는 공식 0.24 G T0 TR. 아, 같은 거구나. GC 델타 T구나. 자, 그 다음 밑에 QIL 한번 봅시다. QIL 같은 경우는 R 곱하기 R에 곱하기 G에다가 X0 XR.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요거는 뭐예요? 포화수의 증발 잡열 597.5 곱하기 G에다가 곱하기 XO XR.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앞에서 배웠죠? 잡열 구하는 공식. 그리고 자, G를 Q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Q 곱하기 1.2가 G랑 같다 라고 했죠. 그럼 1.2 곱하기 597.5 하면은 얼마 나온다? 717 나오죠. 그럼 다시 쓰면 717 곱하기 Q에다 곱하기 X0 XR. 아, 요거랑 같네. 그죠? 그래서 현열과 잡열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뭐다? 극간풍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구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GC 델타 T 나왔었죠. 그리고 요 G를 Q로 바꾸려면은, 아니 Q를 G로 바꾸려면은 Q에다가 1.2를 곱하면 되는 거다. 그 Q가 뭐였어요? 풍량. G는 뭐였어요? 수량. 그러므로 수량을 풍량 단위로 바꾸려면 1.2 요 녀석이 들어가줘야 된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26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그 위에 보면 이제 인체로부터의 취득 열량, 실내에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에서는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열도 냉방부하에 속한다. 근데 그 사람의 열이라는 거는 현열만 있어요? 아니죠. 사람 몸에는 물이 존재하잖아요. 수분이 많단 말이야, 사람 몸에는. 그러므로 여기 몸 안에는 현열과 잡열이 같이 존재한다. 왜? 땀 흘리면 수분 올라가잖아요. 수분 계속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런 게 다 잡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체 같은 경우도 현열과 잡열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공식으로 보시면 QM은 QC 더하기 QR 더하기 QE 더하기 QS 돼 있는데 밑에 내용 보시면은 풀이 보시면 QM은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되는 열량, 즉 몸 전체의 열량. 그 다음 QC는 인체의 피부면에서 대류에 의해 방출되는 열량.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밖으로 나오는 열량. 그 다음 밑에는 복사 열량, 복사되는 열량. 그 다음 호흡, 땀의 증발에 의해 방출되는 열량. 이게 잡열이죠. 그 다음 체내에서 추결되는 열량, 평소에 갖고 있는 열량. 요런 것들을 다 더해준 게 뭐예요? 인체의 열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체 열량이구나. 그리고 인체에도 사람에게도 현열과 잡열이 존재하는구나.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체 열량은 그냥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 주어져요. 토탈적으로 주어지니까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기사에서도 가끔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없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싶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실내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인체로부터 현열량과 잡열량은 밑에 보시면 QHS는 N 곱하기 HS, N이 사람 수죠. 그래서 현열량 곱하기 사람 수. 그 밑에 보시면 QHL은 NHL 해가지고 사람 수 곱하기 잡열량. 그거를 다 더해준 거. 그게 인체의 취등 열량. 즉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 수만큼 열량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사람 수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기기로부터 취득되는 열량. 자, 여름철 실내 부하라 함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뜨거운 열량. 그거는 기기도 포함된다. 기구도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명일 경우, 조명이라는 건 뭐예요? 형광등이 될 수도 있고 백열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A에 백열등의 경우 QE는 0.86 곱하기 W의 F다. 자, 백열등일 경우 백열등 여러분들 백열전구입니다. 전구담아. 그래서 요 QE는 0.86의 와트에다가 F 돼 있는데 요 F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F는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8 곱하기 와트다.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요 와트니까 즉 1와트가 0.86 kcal/h구나 요 말인데 다시 고쳤으면 860 곱하기 1kW 하면은 얘가요 kcal/h가 나옵니다. 즉 백열등의 열량이라는 거는 요 킬로와트로 측정하는 거예요. 와트로. 킬로와트 1kW당 860 kcal/h의 열량을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런 거 있었어요. 마력은 자, 마력이 1kW일 때는 얼마였어요? 마력, 동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킬로와트니까 동력이라 쓸까요? 자, 동력 1kW는 860 kcal/h였죠. 그 다음에 1ps는 복습합시다. 632 kcal/h였어요. 1hp는 641 kcal/h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때는 뭘 쓰는 거야? 요걸 쓰는 거네. 그러면 백열등이 몇 킬로와트짜리 백열등이냐 그것만 알게 되면 860 곱해주면 열량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기 열량인 거예요. 그럼 공식 바꿀게요. 백열등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은 자, QE는 백열등님 몇 킬로와트짜리인데 킬로와트가 나와야 되고요. 곱하기 860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백열등 구하는 방법이고, 그 밑에 보면 형광등 있어요. 형광등은 조금 달라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자, 요거 QE라고 쳤을 때 킬로와트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1000. 근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렵죠. 다시 적을게요. 자, 킬로와트에 860 곱하기 1.2를 해줘요. 860은 똑같네. 요거랑 똑같네. 요거랑 똑같은데 문제는 자, 백열등은 백열전구만 이렇게 똑똑똑똑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키죠. 근데 형광등일 경우에 뭐가 있다? 여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조정기. 조정기.
조정기라는 게 존재해요. 조정기의 열량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기 열량은 요 860에다가 1.2항 각각 같다. 그래서 일반 전구 100열등보다 20% 정도 열량이 더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형광등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자면 킬로와트는 킬로와트 곱하기 1000항 각각 같구나 요런 게 되는 거예요. 요런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돌아가 보시면 263페이지 그 5번에 기기로부터 취득한 열량 기억해 보시면 조명기구 해가지고 A의 100열등일 경우 0.86 곱하기 와트다. 그 F는 무시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B 형광등일 경우에는 0.86 곱하기 와트 곱하기 1.2다. 결론은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구 발생 부하해가지고 조명기구 발생 열량에서 그 당구장 표시 있죠. 밑에 100열등 형광등 두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 100열등은 1kW는 860kcal고 형광등일 때는 1kW는 1000kcal다. 요거죠, 요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뭐 조명기구의 총 와트수를 모를 때 그래서 1kW당 요만큼 환산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시면은 100열등일 경우에 가지고 QE는 0.86 곱하기 와트에다가 F가 들어갔어요. 즉 면적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면적으로. 몇 와트인지 모르니까 그 대략적으로 면적으로라도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면적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그래 면적 구해도 구할 수 있구나. 요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264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추결 부하를 고려하는 경우 무시합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리을에 동력으로부터의 취득 열량 돼 있는데 전동기 및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열량은 자 동력이니까 860 곱해주면 된다. 요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미음 기구로부터의 취득 열량 요것도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6번 동그라미 6번 송풍기와 덕트로부터 취득되는 열량. 송풍기도 뭐예요? 기기잖아. 기기고 현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곱하기 860 곱하기 860 요거 해주면 됩니다. 요거 기구의 열량은 킬로와트 대비 열량이에요. 그 기구의 용량을 봤을 때 이게 전기가 몇 킬로와트 소모되는지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곱하기 860 해주면은 기구 웬만한 기구는 열량이 산정이 되더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풍기로부터의 취득 열량도 QB는 860 곱하기 킬로와트 해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온다. 요거 줄 거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넘어가 보면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제열부하 해가지고 QR과 외기부하 QF 나오는데요. 그 제열부하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7번 제열부하. 자, 여러분들 제열부하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철 냉각을 하다가 추워지면은 제열 코일을 돌려가지고 살짝 온도를 맞춰주는데 그 제열 코일도 어떻게 부하에 속한다. 그런데 요 제열 코일은 뭐였습니까? 현열이다. 현열이다. 그럼 공식 한번 볼게요. QR은 0.24 G에다가 델타 T 한 거죠. T2 마이너스 T1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쓰면 0.29 Q에다가 T2 마이너스 T1 한 값하고 같다. 이제 이거 모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모르면 앞에 강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요거 현열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넘어가 보면 제열 부하에서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공조기에 의해 온도 T도시까지 냉각된 공기를 제열기로 온도 T2 도시까지 가열하여 실내로 보내질 때 이 경우 그 뒤에 줄 거 씁니다. 제열기에서 가열한 만큼 냉각기에서 더 냉각해야 되므로 냉방부하에 첨가시킨다. 즉 제열기는 필요에 의해서 쓰긴 하지만 냉방부하에 속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외기부하 봅니다. 외기부하 요 동그라미 7번에 요게 아까 제열부하가 기역이었고 요게 기역이었고 니은이 뭡니까? 외기부하.
자, 외기부하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외기부하 뭐였어요? 현열과 잡열이 같이 존재한다 했죠. 왜? 실외의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공기 중에 수분 때문에 현열과 잡열이 같이 존재한다. 그럼 QS 더하기 QL 해주면은 외기부하 나오겠구나. 여기서 이제 QS를 구해보면은 QFS라고 돼 있죠. QFS는 0.24 GF에다가 T0 마이너스 TR. 그 뒤에 0.2는 안 적을게요. 이젠 다 하니까. QFL은 자, 요 잡열이죠. 잡열은 597.5 GF에다가 델타 X죠. X0 마이너스 XR. 그 뒤에 717은 또 안 적겠습니다. 이제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기부하는 현열과 잡열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된다.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냉방부하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냉방부하.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냉방부하 다 구했으니까 난방부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난방부하 해가지고 교재에 보시면 큰 동그라미 3번에 난방부하 해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난방부하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동그라미 1 실내 손실 열량에서 외벽, 창문, 지붕, 내벽 그리고 바닥의 현열 발생량, 극간풍에 의한 현열과 잡열에서 나오는데, 자, 난방부하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냉방부하랑 거의 흡사해요. 그럼 냉방부하라는 거는 뜨거운 열기였다면 얘는 난방부하라는 거는 차가운 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실내 집을 한번 그려본다면은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달렸겠죠. 창문이 달렸고 이렇게 벽이 있단 말이에요. 외벽이라고 쳤을 때, 자, 난방부하라는 거는 흔히 난방부하라고도 부르지만 손실부하라고도 불러요. 왜냐? 난방부하는 언제예요? 겨울철에 하잖아요.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겨울철 외기온도는 낮단 말이야. 그러면 겨울철 요 건물에 요 집에 외벽의 온도는 어때요? 외기 온도가 낮으니까 외기 온도는 외벽의 온도는 당연히 낮겠지.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내에 있는 뜨거운 열이 실내가 따뜻한 상태니까 그 열이 어디로 빠집니까? 외부로 빠집니다. 어디? 외벽을 통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을 통한 손실 열량 또는 창문을 통한 손실 열량, 그리고 지붕 내벽 바닥을 통한 지붕 내벽 또는 바닥을 통한 손실 열량들이 다 뭐다? 난방부하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극간풍 틈새 바람에 의한 현열 잡열이니까 틈새 바람 어디? 창문이라든가 문틈 요런 곳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공기 차갑죠. 그 차가운 공기가 들어옴으로써 안쪽에 있는 열은 당연히 손실되겠죠. 그리고 외기는 뭐야? 외기 공기라는 건 뭐예요? 공기 중에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을 같이 포함한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간풍은 현열과 잡열이다. 요것도 냉방부하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보시면은 기기 손실 열량에서 덕트에 의한 현열량 돼 있는데, 우리가 덕트라는 거는 공조기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냉방부하에서는 공조기 안에 있는 송풍기도 뭐였습니까? 송풍기도 냉방부하에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덕트만 요 덕트만 어떻게 난방부하로 쳐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송풍기라는 거는요, 송풍기의 열량은 뭐예요? 기계 열량이었죠. 기기 열량, 즉 전동기가 돌아가면서 내는 열에 의한 그 부하. 그래서 뜨거운 열을 내기 때문에 송풍기는 냉방부하가 되지만, 난방에서는 어떻게? 난방에서는 얘는 열을 내면은 부하가 아니잖아요. 난방이라는 건 뭐였어요? 차가운 냉기, 그죠? 차가운 냉기를 난방부하라 했기 때문에 요 송풍기는 열을 발생시키므로 난방부하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덕트는 왜? 덕트라는 거는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덕트 안에는 뜨거운 공기가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뜨거운 공기가 외부에 노출된 덕트에 의해서 어떻게 바깥으로 방산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열이 바깥으로 방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이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 실내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러므로 덕트의 열량은 뭐다? 난방부하에 속한다. 덕트에서 잃어버리는 현열량
손실되는 현열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외기부하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공조기에서 외기가 이렇게 도입돼 가지고 외기가 도입된 후에 실내로 치출되는데 요 외기는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겨울철이니까. 그래서 요 차가운 외기에 의한 부하도 난방부하에 속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외기부하란 건 뭐예요? 당연히 현열과 잡열이 포함되어 있겠죠. 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뜻하는 거니까. 공기 중엔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기부하도 현열과 잡열에 속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부하 계산도 냉방부하 계산했던 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 부하가 현열이냐 잡열이냐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냉방부하보다 뭐 종류는 적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뭐 현열이나 잡열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66페이지 보시면 난방부하에 계산해 가지고 벽체로부터 손실되는 열량. 자,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빠지는 손실되는 열량을 계산하자. 그러면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요게 뭐 2, 요게 1이다. 그럼 실내 온도가 높을 거고 실외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럼 벽체가 있기 때문에 Q는 KF 델타 T, Q는 K, F 델타 T인데 어떻게? T1 T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왜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줘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식이 뭐예요? 똑같아요. Q는 KF 델타 T. 냉방부하나 난방부하나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 다만 현열인지 잡열인지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은 거기에 맞는 공식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죠. 벽체로부터의 손실 열량, 외벽, 창문, 지붕의 손실 열량, 외벽, 창문, 지붕의 손실 열량, Q는 KF 델타 Q는 KF 델타 T로 구한다라는 거. 그다음 니은 내벽, 내부 창문 그리고 천장에 의한 손실 돼 있는데 뭐 내부에 있는 창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천장 여기 천장에서 빠져나가는 열기들. 그다음 디귿에 지면에 접하는 바닥 콘크리트 또는 지하층 벽의 손실 열량. 그래서 뭐 어디 붙어 있든 벽이라 하면은 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실외의 온도가 낮으니까 안에 있는 열기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량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다 넘어가고 쭉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극간풍에 의한 손실 열량 나오는데 현열량 더하기 잡열량 돼 있죠. 그리고 현열량 구하는 공식, 잡열 구하는 공식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267페이지에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외기부하에 의한 손실 열량에서 QF는 QFS 더하기 QFL 해서 뭐예요? 현열 더하기 잡열. 왜? 외기니까. 요것도 똑같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기기에 의한 손실 열량. 요거는 줄 닦아주세요. 공조장치의 챔버나 덕트의 외면으로부터 손실 부하와 여유 등을 총괄하여 일어나는 손실 열량을 말한다. 이거 뭐예요? 요 덕트에서 손실되는 열량, 그 덕트 사이사이에 챔버라던가 뭐 댐퍼라던가 요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손실 열량, 그런 것들을 총합한 게 뭐다? 난방 부하에서의 기기 손실 열량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68페이지 넘어가 보면 문제풀이 있습니다. 요것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268페이지 문제 1번. 다음의 냉방부하 중에 현열부하만 발생하는 것은 자, 1번 극간풍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틈새 바람 외기죠. 외기 중 공기에 수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잡열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 2번 인체 수분 들었죠. 몸 안에 수분이 있어요. 잡열이에요. 그 현열 잡열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잡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3번에 벽체로부터의 열량 뭡니까? 전도 대류 전달 통과 이거 뭡니까? 현열이에요. 현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기구 발생 열량 요건 뭐라 했어요? 가습기 생각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잡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1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2번 문제. 냉동부하 계산 시 실내에서 취득하는 열량이 아닌 것은 자, 실내에서 취득하는 열량. 냉동부하는 뭐예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량입니다. 그러면 1번 기구, 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열량. 자, 요 안에 형광등, 그 다음 뭐 백열등 요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당연히 냉방부하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유리에서 침입하는 열량. 이거 뭡니까? 유리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열량도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요 햇빛에 있는 열량이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 들어온 열량도 실내에 있으니까 실내 부하다. 그 다음 3번 인체 발생 열량. 여기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내에. 그 다음 4번 송풍기로부터 발생한 열량. 송풍기는 어디 있어요? 실외에 있잖아요. 실내에 송풍기가 있지 않죠. 송풍기는 공조기 안에 있습니다. 공기 조화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송풍기는 실외부하예요. 실외부하. 실내에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송풍기라는 거는 정확히 기기부하죠. 기기부하. 기기부하이면서 현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답은 얘는 기기부하입니다. 기기부하. 그래서 실내부하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문제. 공조부하 계산 시 자멸과 현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요소는, 자, 요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3번 극간풍이죠. 극간풍. 극간풍 뭐예요? 틈새바람. 틈새로 들어오는 외기의 공기. 그러므로 얘는 잔멸과 현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 뭐 밑에 4번에 보시면 유리로부터 취득하는 열량. 요거는 유리에 햇빛이 닿아서 전달되는 그런 현열이죠. 유리의 틈새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의 틈새 역시 극간풍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로부터 취득하는 열량 하면은 현열량이 된다. 그러므로 3번은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기조화의 부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edu왕.com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